이제 문제 좀 몇 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배운 거 범위 내에서 몇 가지 풀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봐볼게요. 필수 지문 정리 빵꾸노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요 구조부라는 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주요 구조 외워봅시다.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죠. 그러면 내력벽, 그죠? 기둥, 바닥, 보, 지붕틀하고 주계단이에요. 내기 바보 지주, 그렇죠? 매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이고요.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작은 보.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 아니죠. 차양하고요. 옥외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요 구조 관계된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하층이라는 이라고 나옵니다. 항상 지문 보면 뭐 물어보는지 키워드 찾아내야 됩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모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어지는 거.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되어준다면 지하층이라고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건축물에 대한 정의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시작 뭐다?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그치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그치 점포 차고 창고를 말한다. 이게 건축물의 기본 정의. 그리고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이제 높은 건물을 뭐라 불러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 부르는데, 고층이라면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이라고 하고, 초고층은 뭐라고 한다?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우리가 초고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참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 패턴 잘 메꿔 놓으시고요. 그리고 5, 6번에 대한 부분 7번까지는 아직 안 배웠죠. 다음 타임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으로서 8번, 9번 좀 볼까요? 일단 8번 지문의 키워드는 뭘까요? 그치, 해체. 이걸 찾아야 돼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물을 다시 축조한다. 해체하는데 종전과 같은 규모 다시 축조는 뭘까? 그렇지, 개축인 거야. 재축은 뭐라고 나와야 될까? 재축은 멸실, 해체가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단어를 찾으면 결과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단어 찾는 게 문장의 첫 번째 연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그림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 필수 지문 통해서 원 지문을 좀 익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는 것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 뭐가 될까? 이전이 되겠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뭐하죠?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 뭐라 한다? 이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의 부분의 단어를 보니까 천재지변 재해네. 그럼 재해 나온 거 보니까 멸실이겠네. 그 멸실된 거를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거니까 이건 재축이겠네. 되었습니까? 재축.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할 건데, 그 다음에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 규모 이하다.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하면 주계단, 피난계단, 시작.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증, 해, 수, 변.
해당하는 뭐하죠? 행위는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죠. 대수선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대수선 종류 외워봐요. 시작.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시작.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그 중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거 나올 때 물어볼 때요. 주계단을 징해수변한다, 대수선이란다. 이건 알면서 특별피난계단을 징해수변한다, 대수선이다. 이건 다 틀려요. 그렇죠? 이게 주계단만, 주요 구조부인 주계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다 뭐가 되어준다? 아, 징해수변한다면 대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장 제가 많이 나오는 문장을 넣어놓은 거야 지금. 그 정도. 10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라고 뭐합니까? 아파트.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건 뭐야? 초과 연립주택이죠. 만약에 이하였다면 다세대 주택이었겠지. 됐습니까? 그것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자동차 관련 설군, 산업 등 설군, 자산 전기통신, 문화집회, 자산 전문 영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근주구,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 밖의 시설군.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 머릿속에. 일단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일단 순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이게 돼야지 2월 달에 이제 외워가는 거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1, 2월 가면 본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베이스가 안 잡혀 있으면 그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1월 달에 그 얘기 할 거예요. 11, 12월 수업을 좀 미리 듣고 오세요. 정말 좋아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요. 아우 관자 아파. 머리가 커서 그런가 봐. 나만 아파하는 것 같아. 왕대가리 아파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1월 달에 오전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 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시간에 월요일 날 수업할 거의 과목을 11월 달 수업 미리 들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와 수업을 들으면 그게 복습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오후에 복습을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 뭐 할까요? 화요일 날 수업에 11월 달 수업을 듣는 거예요. 오후에. 이해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아침에 그게 본 수업이 복습이에요. 이게 복습의 순서를 바꾼 건데 효과는 따따블이에요. 11월 걸 듣고 오잖아. 정말 잘 들려요. 근데 안 듣고 오잖아. 보청기 껴도 안 들려. 진짜야. 그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매번 알려주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렇죠? 어쨌건 11번 하고요. 12번은 나중에. 13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번 포인트는 뭐예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뭐가 되어지죠? 아하,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뭐한 거? 쉬운 것만 해당한다. 그리고 하천법의 하천구역내 뭐가 되어지죠? 수문 조작실. 수문 조작실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답니다. 어쨌든 이 적용 제외에 대한 부분도 잘 나오는 부분이라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거라 잘 좀 정리가 되어줘야 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뭐 하죠? 요건 아직 안 배운 거라서 나중에 볼 건데 15번만 봅시다. 15번만. 아까 제가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시작.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관련된 게 개정가 집어넣었는데 면적이 얼마? 300 미만이면 뭐죠? 2종이 아니라 1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1종 근생설이라 한번 좀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300 이상이면 2종이에요. 그리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거 동식물 관련설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식물 관련설은 도축장, 도개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혼동하지 말고. 그리고 동식물원은 뭐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동식물원은. 그들을 전시해 놓고 우리가 구경 가는 거라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동물 관련된 거는 다 분산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시했으면 문화집회시설이고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같은 게 300 미만이면 1종이고요. 300 이상이면 2종이고요. 도축장, 도개장 이런 건 뭐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다 분산돼 있습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에요. 동물 전용 봉안당은 묘지 관련 시설이에요. 동물은 다 분산돼 있어요. 목적별로. 내 말뜻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라인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건축물, 건축 허가로 갑시다. everybody, 건축 허가 같은 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서 뭘 본 거예요? 우리가 적용 대상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을 봤으니까 이 건축물을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같은 거 할 때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에게 허가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 지나간 36회 기출문제는 용어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대수선. 그리고 개론 문제에서 용어가 3문제가 나왔으니까 용어만 4문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이 허가해서 2문제가 나왔어요. 안전영향평가하고 건축 허가 제한 2문제가 나왔습니다. 항상 나오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일단 봐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건축물의 건축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건축물의 건축을 뭐 하려면? 적법하게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봐요. 이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를 내줄 때 건축물의 건축에 허가를 내줄 때 확인해야 될 법규만 수십 가지예요. 그러면 노원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허가 내줄 때 모든 법령의 제한을 완벽히 분석을 해가지고 착오 없이 허가를 내주기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건물을 짓고 나면 또 뭐가 부족하고 사고가 많이 나고 그거 아세요? 죽음의 도로라 그래서 데스로드라는 데가 있잖아요. 왜? 하루에 몇 명씩은 꼭 죽어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길 아시죠? 검색하면 나와. 그렇죠? 도로 구획이나 라인을 잘못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 허가 내줄 때 이렇게 하자. 대표적으로 교통이나 환경 같은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미 일단 나중에 허가 내줄 때 얼렁뚱땅 대충 허가하시면 안 되고 이건 좀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결정 신청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사전결정은 뭐라고 하시면 좋으냐면 나중에 노원구청장 같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수십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사항 중에서 중요한 교통 환경을 미리 검토하자. 이런 차원으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뭐다? 사전결정 신청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허가받을 때 이만큼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걸 사전결정 신청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교통과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른 법은 안 나와요. 사전결정 신청제는 건축법에만 나오는 개념이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시작. 사전결정 신청제는 뭐다? 다른 법에 안 나오고 건축법에만 나오는 거니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봐봐요. 건축에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걸 건축한다.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을 허가권자에게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작.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당연히 교통과 관련된 거 동시에 시청할 수 있고,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들 환경이 나오면 담당은 환장입니다. 이거 환경부 장관인데 국장이라고 나오면 환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환장은 환경은 환장. 시작. 환경은 환장에게 양보하세요. 시작. 환경은 환장에게 양보하세요. 환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나중에 사전 결정 받으면 다음을 간주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전 결정을 얻었다면 다음 순서 2년이라는 기간 내에 허가 시청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사전 결정을 얻었다면 뭐요? 2년 이내에 허가 시청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년 내에 허가 시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은 뭐가 된다? 효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사전 결정의 다음 단계가 뭐죠? 바로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을 얻었는데 2년 내에 건축의 허가라는 걸 시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은 뭐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예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전 결정을 얻었는데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잃는다? X. 허가 시청하지 않으면 잃는다. 순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어디부터? 사전 결정, 건축허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사용검사예요. 순서가. 알겠습니까? 좌에서 우로 제가 스토리 맞게 쫙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마침 봐봐요. 두 팔 좀 들어봐봐요. 20분도 안 됐는데 목도 좀 돌리고 그리고 이제 무슨 말하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눈을 떴는데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뜨고 자는 건지 어쨌건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허가 좀 봐볼게요. 처음에 공부할 땐 요거 허가권자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봐요.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일단 봐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작.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너무 많은 거 알라 그러지 말고 이거라도 정확히 알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에 관련된 사항을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일단 기억나요? 특시가 어디죠? 세종시. 불안해 죽겠어요. 뭐라고요? 특별자치시죠? 특별자치도 제주도 우리 의미 있는 건 그러면 특시 특도면 모든 건축물의 허가는 특시 특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특이한 거죠. 통상적으로는 뭐야? 다 시군구장이야. 사실 다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시군구장이 뭐다? 건축의 허가권자가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지. 따라해봐요. 특시 특도 시군구장. 시작. 특시 특도 시군구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 밑에 많은 시군이 있죠? 경기도에만 31개 시군이 있거든. 그러면 시장 군수가 대부분 다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가.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옹진군이 있죠. 그러면 그 군수가 허가하겠죠. 중구 연수구 있죠. 구청장이 허가하겠죠.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있죠. 구청장이 허가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특시특도의 시군구장이 뭐다? 허가권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러면 허가권이 없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권이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원래는 구청장이 허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해 가시겠죠? 그럼 봐봐요. 언제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다. 5화.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광이 허가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123층 롯데월드 건물 있죠? 누가 허가했어요? 서울특별시장.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아하, 초고층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다고 나와요. 초고층이면 제일 큰 건데 국장이 하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건축 허가권자에는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안 나오십니다. 아예 없어요. 이건 동네 건물이기 때문에 국장도가 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층 이상이라거나 뭐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광이 허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해 말 거, 아무리 그래도 무엇은 공장, 시작,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아무리 이런 규모 이상이어도 특광이 아니라 구청장한테 가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여기는 창고도 이뻐하고 시비 거친 것도 이뻐하네. 그러면 특광의 허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은근 잘 나와요. 그렇죠? 물어봐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11만 제곱미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11만 제곱미터의 연면적 합계 공장을 진대요. 누가 허가해요? 금천구청장이에요. 왜? 공장은 특광에서 제외하니까. 인천광역시에서 21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을 진답니다. 남동구에서 누가 허가합니까? 남동구청장. 공장이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서 기억하시고 원칙적 허가권자가 누군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광이 언제 허가하는지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와 제가 주택법 얘기하면 그때 가면 또 까맣게 까먹어요. 그렇죠? 또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정말 12번을 봐도 24번을 봐도 뭐다? 아, 까먹어요. 저도 수만 번을 봐도 매번 까먹어요. 이거 아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강의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4시간 강의하면 4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뻥이에요. 어쨌든 진짜로 그래,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 얘기들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줄에 있는 내용들은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아래 내용들은 10년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건축 허가권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넘어가시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건축물의 건축의 허가를 내주기 전에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안전 영향평가를 받아라. 요즘에 이거 잘 나와요. 35위 또 나왔어 이거. 안전 영향평가. 시작. 안전 영향평가. 제가 요번에 나온 거 감안해서 좀 내용을 보충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럼 일단 봐요. 모은 건물일 때 초고층이에요. 그러면 안전 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돼요. 허가하기 전에 하는 거거든 이게. 허가하기 전에. 허가를 하고 나서 하면 안 되지. 그 전에 해서 안전상 위험하면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친구. 초고층 건축물 정의?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초고층이 아니어도 봐봐.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시작. 초고층이 아니어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이면 안전 영향평가를 거치게 합니다. 됐나요? 뭐가 아니어도 초고층이 아니어도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왼쪽에 있는 21층과 헷갈려요 이제. 왼쪽 페이지에 있는 접으면 안 돼. 왼쪽이 보여야 돼. 책 피세요. 어떤 분이 어제 그 질문을 하더라. 책을요. 이렇게 보게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좌에서 우로 흐름을 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책은 펼쳐놓고 보는 게 기본 패턴이에요. 좀 불편해도 펼쳐놓으세요. 훨씬 잘 보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호혜계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줘야 한다. 지금은 대상만 기억하세요. 초고층이라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그 왼쪽에 특광의 허가는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거. 아, 맞죠, 여러분. 그리고 조문 볼 때 왜 연면적 합계란 단어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연면적 합계. 요거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A동의 각 층에 나와 있는 연면적이 있고요. B동에도 각 층에 나와 있는 연면적이 있잖아요. 이걸 연면적 합계라 그래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라고 나오면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어서 A동 연면적, B동 연면적 합치면 연면적 합계. 그럼 연면적 합계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는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말 뜻 이해하겠죠? 처음에는 참 보면 단어가 이해가 안 가. 처음에는 내용을 외우는 건 둘째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너무 외우려고 애쓰지 말아요. 못 외우거든. 그렇죠? 단어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시작.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자주 안 나오는데 일단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2년 내에 착공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2년 내에 착공신고 안 한다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하지만 공장은 또 봐줘. 그놈의 공장 물고 빨고 가지고 그냥 뭐라고요? 3년. 이해 가셨죠? 그놈의 공장이죠. 3년. 됐습니까? 고액애들 내용 기억하시고 착수하지 않았을 때 1년 내 연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만 이해하시고요. 자주 안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잘 나오는 건 이겁니다. 허가 착공 제한입니다. 35에 또 나왔어요, 이게. 이 페이지에서 안전영향평가하고 허가 착공 제한 두 가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두 문제가 요번에. 거저 맞추는 문제죠. 근데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자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국장이나 특광도가. 시작. 국장이나 특광도가 허가 자체,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자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럼 그거 아세요? 이 기본적으로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허가권이나 허가받은 자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요청할까? 바로 국방이나 국가유산이나 환경, 국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혹시 경주 요즘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경주? 경주. 우리 때는 수학여행의 성지였죠. 경주가. 요즘 애들은 대부분 뭐 해외로 많이 간다고 하대. 근데 요즘에 사건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안 가는 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많이 가다가 그 썩을 놈의 세월호 때문에 그렇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이외에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어쨌건 근데 경주 오랜만에 가보면은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가보고 처음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거의 한 40년 만에 가봤죠. 근데 바뀐 게 없어요. 거리 구성 요소며 상가며 거의 그대로예요. 왜 그래요? 뭘 파면 자꾸 막 그릇이 나오고 요강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문화재청 라인 쳐주고 뭐하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보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때문에 국가유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예요. 허가권자 허가권을 제한해 주라고. 허가받은 자의 착공을 제한해 주라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된 부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인 거거든요. 그러면 국방과 관련된 건 누가 요청할까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 잡혀갔지. 국방부 장관이 뭐다?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철원 군수가 자꾸 허가를 내주는데 건물 짓다가 사람이 날아가요. 지뢰밭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만화천 날아가는 거야. 그 허가 내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제한하고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무부 장관 요청이에요. 하지만 교육감은 장관이 아니라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광도는 시군구에게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진다면 특광도가 시군구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허가받은 자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제한 기간은 기본이 2년이고요. 일에 한해서 1년 내에 뭐가 되죠? 연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2년 이내고 일에 한해 1년 내 뭐다? 연장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2년 이내 일에 한해 1년. 시작. 2년 이내 일에 한해 1년. 정말 잘 나와요. 요번에 우리 35에도 이게 답이에요. 2년이고 일에 한해 1년.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앞에랑 비교해 줄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신고. 말해 건축신고. 처음에 지금은 좀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념만 좀 제가 좀 얘기해 줄게요. 옆에다 좀 그림 좀 그려볼래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건축에 허가를 받는 사항이 있어요. 건축 대수원이다. 그러면 건축에 허가를 받으라고 한다.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 건축이 뭐해진다? 적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허가받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경미한 거라면 그 중에서 건축의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걸로 가름해 준다는 게 건축 신고제도예요. 이렇게 해봐요. 허가사항 중에서 신고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허가사항 중에서 신고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건축 신고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계 재축. 그러니까 증축, 개축, 재축되는 게 85 이내이면 이건 신고하고 하라 이 얘기입니다. 증계, 재축 되어지는 게 얼마? 85 이내이면 그냥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가름해 주는 거라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주변에 증계 재축되는 게 꼴랑 85 정도도 안 되면은요 허가받는 게 아니라 구청 가서 신고만 하면 돼요.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좀 봐봐요. 이번까지 얘기해 줄게. 관농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도관농자. 관농자가 뭐야? 도시지역, 외의지역. 도관농자니까 도시지역, 외의지역이에요. 그러면 도관농자에서 관농자, 도시, 외의지역은 복잡해요? 덜 복잡해요? 안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덜 복잡하고 안 복잡한 동네는 건축을 해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엔드 3층 미만이면 신고하고 할 수 있어요. 요거 주의할 거. 미만, 엔드 미만이에요. 시작. 미만, 엔드 미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은 몰라. 나중에 문제 봐야 알지. 그렇죠? 되게 헷갈려요 저거. 생각보다. 뭐 좀 물어봅시다.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의 3층 건물을 건축해요. 이해됐죠?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의 3층 건물을 건축해요. 허가받아야 한다. 예스? X 아니고 예스. O 들고 있잖아. 200이고 3층이면 미만이 아니잖아. 미만이면 199 2층이어야지. 미만이면 그 숫자 안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얘기했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무시하다가 거지꼴을 못 면합니다. 뭐라고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구분하지 못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은 그 연습을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오늘은 두 가지만 일단 얘기했어요. 나중에 1월달 가선 다 얘기할게요. 일단 1, 2번만 기억해놔요. 3번부터 얘기하면 머리가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 미친 뭐 꽃다발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를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만난 분들은 이런 일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난 영업직인 줄 알아. 대부분들이. 말을 참 잘하시네요. 뭐 파세요?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아무것도 안 팔아요. 이러고 말거든. 됐고요. 옛날에 그리고 내가 그거 있었어요. 여행용 캐리어 같은 가방이 있거든. 작년까지는 그걸 내가 들고 다녔어. 학원 올 때. 야간반 있으면 오후에 공부해야 되니까 가방이 이만하잖아. 학원 올 때. 근데 전철 타고 다닐 때는 이거를 그냥 끌고 간 거야 내가. 옛날에 한참 단속 많을 때는요 검사 받았어. 뭐 팔러 왔냐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가방 검사 받았던 내가 옛날에. 그 기억 안 해. 장갑 팔고 이렇게 떼수건 파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파는 줄 알고. 괜히 얘기했어. 괜히 봐봐요. 진짜인데 안 믿어. 뭐라고요? 필수 지문 정리 빵꾸노트. 요즘에 그러면 별로 없더라고. 그렇죠? 어쨌건 봐봐요. 그러면 필수 지문 정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1번은 좀 아직 어렵고요. 2번 좀 봐봅시다. 사전 결정 통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허가 신청하여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사전 결정 효력을 잃게 되는데 요즘은 참 잘 나옵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많이 물어봐. 2년. 한 번 더 물어봐요. 건축의 허가를 받았으면 몇 년 내에 착공해야죠? 2년. 거기도 2년이죠. 공장은 3년이고.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얘기했고. 따라해 이렇게 해봐. 사전 결정 첫 번째. 건축 허가. 그 다음 거. 착공. 그 다음 사용 승인. 순서 아셔야 돼요. 시작. 사전 결정, 건축 허가, 착공, 사용 승인. 이해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봅시다.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를 물어본 거죠. 시작.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작.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3번에 대한 부분은 아주 사소하지만 잘 나와요. 건축물에 건축하거나 대선한다. 그럴 때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는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시특도 시군구.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는 경우 등의 단서가 존재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어떨 때? 21층. 또 그새 헷갈리네. 뭐라고요? 21층이라고. 알았죠?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특광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하지만 자주 물어보는 거 이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제외된다는 말도 꼭 좀 기억하시고. 됐죠? 빵꾸 메꿔놓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아직 안 배웠고 6번. 6번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의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내용에서. 그럼 내용에서 언제 얘기하는 거죠? 허가하기 전에. 그러면 안전영향평가 모일 때 첫 번째? 그렇지. 초고추장 아니고 초고층 건축물. 써있네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몇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초고층이 아니어도 이러면 돼요. 그러면 허가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집안,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를 안전 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는 거 보십니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죠. 허가받은 날부터 얼마에 2년, 공장이면 3년이라는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다면 뭐하죠?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였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내용들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하죠? 8번에서 잘 봐봐요. 8번의 키워드는 일단은 뭐냐면 제한이에요. 제한이죠. 근데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주무부 장관이 국방, 국가유산 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허가권자의 뭐다? 허가나 허가받은 자의 무엇을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제한하는 사유죠? 국장이에요? 특강도예요? 국장. 국토관리라고 나오잖아. 뭐가 좀 거시적이잖아. 그래서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그리고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서 뭐하죠? 제한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사유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해계들. 그리고 9번에서 이에 대한 부분의 무엇은 제한 기간은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요번에 35일 이것만 알았으면 한 문제 건지는 거지. 제한 기간 몇 연장? 1회 한해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9번 지문은 8번 지문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꼭 좀 내용에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건축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10번 문제 있습니다. 여기 봐. 키워드 건축 신고.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됐죠?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일단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85제곱미터 이내의 징계 재축. 그 다음 어디죠? 관농자. 한마디로 도시 외의 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럼 방제지구 등은 빼고 허가받으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알겠습니까? 건축 신고에 1, 2번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 12번은 뭐 나중에 보고요. 또 보다 보니까 13번이 8번하고 같네.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이 국장을 모르는 판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8번하고 동일한 지문을 넣었어요. 정신 나갔나 봐.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국장 몰랐으니까 한 번 더 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요. 공부하다가 여기다 공간이 있잖아. 공부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면 여러분 채워놓으세요. 나중에 문제를 보거나 했을 때 잘 나오는 지문인데 안 들어간 게 있으면 이 필수 지문 중간에 빈 공간이 있잖아. 아니면 내가 그 1월부터 하게 된 하루 한 문제 있죠. 거기 나오는 문제들이 여기 앉는 게 있다면 추가해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만 반복해 보는 거지. 내 말 때도 하겠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나머지 됐고 건축물의 대지 도로 건축선으로 갑니다.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두 팔 좀 들고 목도 좀 돌리고 아유 배고파 돌리고 저기 뭐야 맨날 얘기하는데 공부하다가 자꾸 당 떨어지면 쓰러진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본인이 당에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초콜릿도 이런 거 좀 사와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잘라 먹어봐봐. 내가 달라고 안 할게요. 요만한 거 하나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두껍게 나오는 거 많더라고. 가나 거 비기라 해서 크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만큼 1cm는 되는 것 같아. 이만한데. 그거 되게 맛있더라. 잘라 먹어 이렇게 요만큼씩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지 도로 건축선. 아 무슨 할 말이 없어. 잠깐 기지개 펼 때 좀 할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을 또 해버리면 잡혀갈까 봐 이해 못하겠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봐봐요. 어쨌건 그거 아시죠? 수업할 때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다 성향이 다르니까 하면 안 돼요. 괜히 그럼 싸움 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안 돼. 끝나고 얘기해야지. 어쨌건 그럼 봐요. 건축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봐봐 일단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 뭐 하죠? 건물이라는 걸 짓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대지가 일단 필요해요. 됐죠? 그리고 대지는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 되고 됐죠? 그리고 그 경계선 요걸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하거든요.
건축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요 선 넘어서는 건물 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A가 짓기 위해서 노원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와 같은 대지, 도로, 건수선이 적법하게 마련이 되어져야만 허가를 내줘요.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는 뭘 배우는 거냐 이제 건축물 건축을 허가 내주기 위한 대지, 도로, 건수선에 대한 적법관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말 건요. 여기서 요 A에게 허가를 내주기 위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대지의 요건과 도로의 요건인 거예요. 대지, 도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A가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대지와 도로가 필요한 거지. 아니, 땅이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질 거예요? 건물만 동동 떠다니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우주 영화 보면 그러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다 우리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럼 이와 같이 돼지 말고 대지부터 봐볼게요. 돼지 봐봐. 그러면 돼지에 대한 기본적인 덕목은 뭐냐? 첫 번째 일단 안전해야 돼요. 시작. 돼지는 안전해야 됩니다. 시작. 돼지는 쾌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 심으라는 거예요. 돼지는 뭐다? 아하, 여러 가지 소규모 휴게유식에 대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개공지를 만드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 시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왜 표시 안 했지? 봐요. 조경하고 여기 공개공지가 써놓으세요. 뺐네 이거. 둘 다 문제가 나왔어요. 조경과 공개공지 둘 다.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도 건축물 건축에서 안전영향평가하고 허가채권 제한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조경과 공개공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앞에 대수선 용어정의 하나. 벌써 5개죠. 이해갑니까? 항상 나온다는 부분에 완전 적중인 거죠. 항상 나온다는 부분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건데 그 빈출되는 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죠? 실무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과도한 실무를 공부하는 거는 우리 되려 법공부에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붙어야 돼요, 지금은. 그죠? 그 얘기들. 그럼 봐봐요. 대지의 안전 관련된 거 자주 물어보지 않은 게 됐고, 일단 조경부터 봐볼게요. 조경은 정말 몇 번 나왔나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언제든 문제가 나올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좀 봐둡시다. 그럼 봐봐요. 조경. 대지 안에다가 이렇게 뭐다? 이렇게 건물이라는 거를 짓는 거죠. 그러면 쾌적함을 위해서 나무 좀 심어주세요. 됐습니까? 이게 대지 안의 조경. 그러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건물 지으려면 나무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죠. 솔직히 뭐 여러분들 도봉산 옆에 있지만 저희 또 관악산 뒤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 옆에 있는 곳이 아무래도 공기가 좋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봉산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죠. 산책하러 이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맨날 졸리고. 그렇죠? 가서 좀 피톤치드 좀 먹고 와야지. 그죠? 댕기면서. 내려와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거기 되게 비싸더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조경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예외. 이게 정말 잘 나와요. 하나 물어볼까요? 왜 조경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따라해봐요. 우리 동네 나무 되게 많다. 그럼 나무가 되게 많은데 나무를 또 뭐 하려고 싶냐고. 그럼 물어봐야지. 니네 동네 어딘데? 시작. 녹관농자야. 그렇죠? 나무 겁나 많아. 그러면 도시지역 중 녹지와 관농자는 미개발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무가 원래 많잖아. 도봉산 다 녹지야. 관악산 다 녹지라니까? 녹지지역이라니까? 서울시는 50%가 녹지지역이라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관농자에는 나무 안 심어도 돼. 그리고 또 나왔다 또. 아유 공장 진짜
얼마나 이뻐하려고 또 나왔어. 공장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공장 빠라빠빠. 공장 시작. 공장이에요, 공장. 그렇죠? 그래서 공장은 또 안 해도 되는데 공장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냐면 대지 면적 따지면 5천 미만. 5천 미만. 그리고 연면적 합계 따지면 1,500 미만.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라고 한다면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공장은 세 종류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대지 면적은 5천 미만, 연면적 합계 건물이면 1,500 미만, 산업단지 안에 공장은 다. 이해가 하십니까?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리을번인데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 있어요. 뭐라고요?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 물류시설 요즘에 우리 뭐 각종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쉽게 해주려고 1,500 미만의 물류이면 적용 필요 없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거 이 중에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만 적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관리지역이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적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 잘 나와요, 요거. 주거상업지역이면 아무리 1,500 미만의 물류여도 적용을 하세요. 시작. 주거상업지역이면 아무리 1,500 미만이어도 적용을 하세요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번에도 이걸로 물어봤어요. 상업지역에서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 있다.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된다. 주거와 상업적이니까. 그거 말고도 뭐 대지에 염분이 있다, 뭐 축사를 만든다, 가설 건축물을 진다. 그러면 나무를 뭐 하려고 심어? 가설 건축물은요 존치가 3년밖에 안 돼요, 기간이. 근데 무슨 나무 심습니까? 그리고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만들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적용하지 않아요. 다른 법에 규정이 따로 있어요. 관광단지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 되고 눈 오고 그러면은요 주변에 가까운 뭐 암자 같은 데 한번 가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스키장 같은 데 하러 갔다 와도 괜찮고, 공부도 안 하면 너무 우중충하게 있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는 스키장 한번 갔다 와요. 한 번씩 이렇게 썰매라도 타게 가가지고서. 추워서? 수업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요. 무슨 수업이에요, 주말에? 세법은 하루 빠져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내용들 보세요. 읽으면 안 돼요. 됐고요. 공개공지 등의 확보 봅니다. 봐요. 공개공지 확보도 꽤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물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쉬었다 갈 필요가 있겠죠? 긴 의자. 다른 말로 벤치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그냥 긴 의자라고 해요. 그렇죠? 긴 의자 있고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심어요. 조경시설. 그렇죠? 한번 써봐요. 긴 의자. 조문 그대로야. 긴 의자, 그 다음에 조경시설. 써봐봐요.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긴 의자, 조경시설 같은 걸 뭐하자? 설치하자. 여기 써있기도 하네. 소규모 휴식시설. 보입니까? 됐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걸 설치해서 지나가는 삐뿔들 쉬었다 가라고 공개해 놓은 공지를 만들어서 소규모의 휴식에 대한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 지역과 용도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준이, 상준이가. 시작. 일준이, 상준이. 그럼 봐요. 전용공업 있나요? 전용공업 지역에 많은 사람 모여요? 오염 이빨이 됐는데? 공업은 준공업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럼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에 많이 모일까요? 전용 주거는 사는 사람만 모이고 객은 안 모이지.
객은 일반 주거나 준주거일 때 객이 많지. 내 말 이해돼요? 됐죠?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시험은 뭐가 나왔냐? 노산업단지 정비 등이 필요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등 노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에 뭐가 되죠? 문종판 운 업수가 시작. 문종판 운 업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라. 왜 안 해요? 문종판 운 업수가 아까 30가지 건물 용도가 있었죠. 그 30가지 용도 중 문종판 운 업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종판 운 업수가 업이 제일 중요해. 일단은 의료가 아니야. 문종판 운 업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라. 혹시 이 앞에 노원역 사거리에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 앞에 가보신 분? 그 앞에 공지 있죠. 긴 의자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개해 놓은 공지예요. 롯데가 너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에 하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뭐를? 대지 면적의 10% 이하. 대지 면적의 10% 이하. 그리고 적용한 면적이나 매장 유산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은 공지 면적으로 봐줍니다. 그래야지 적용과 매장 유산 현지 보존을 잘할 수 있을 테니까 가름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라고 나와 있는 게 일단 뭘 완화해 주냐면 이만큼의 10%를 제공했잖아요. 10%를 제공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서 봐요.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줘요. 공지 까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죠?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 시작.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로 완화시켜준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강제적으로 너 안 하면 깜빵 보낼 거야. 이게 아니라 뭐다? 이거 하면 이거 너 당근 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요즘에는요. 그래야지 랄질 안 하거든요. 뒤집어 보면 지랄. 그렇죠?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요. 지랄 듣기도 싫어요. 어쨌든 그 얘기들 내용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35에 두 문제가 나왔어 가지고 36에 또 나올까? 약간 저는 회의적이야. 하지만 언제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은 봐줘야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뭐냐면 이 도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도로 쪽을 물어보면 많은데 안 물어보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왼쪽 거의 대지에 대한 부분이 워낙 요즘 많이 나왔어가지고 저는 도로 쪽에서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내가 35에 썼는데 안 나왔어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언젠간 나오겠죠. 집까짓게 하다 보면 안 나오겠어요? 한 번은 나오겠지. 적중률 100% 나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도로의 의미는 봐. 왼쪽 다리 기내 보이죠 여기. 그쵸. 관절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보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동차 통행. 그래서 폭 4m. 그럼 도로의 기본적인 정의는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 및 뭐를? 예정도로를 말한다. 맨날 얘기하듯이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가 없어도 나중에 건물 다 졌을 때 도로가 만들어지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건물 다 졌을 때 도로가 들어온다면 건물 쓰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도로 포함한다고 나오는 거야. 이해를 하셔. 예정도로는 제외한다 이러면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건물 다 짓고 나면은 도로가 들어와서 쓸 수 있는데 왜 안 하냔 말이야. 허가 안 내주냔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예정도로 포함. 그리고 만약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시작. 차량 통행이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차가 못 땡기는 거잖아. 그럼 차가 못 땡기는데
굳이 4m 폭을 요구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3m 이상만 되면 됩니다. 원칙은 4m지만. 한 번 더 얘기해요. 대지 도로는 A한테 허가를 내주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대지 도로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뭐다? 대지 도로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건물을 짓고 나면 그걸 쓰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인 거라고. 이해 가셨죠? 막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이와 같은 도로는 봐봐. 이와 같은 도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아하, 이와 같은 대지에 접해져 있어야 돼. A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4m 이상에 대한 도로에 앞에 있다? 근데 접해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접해 있어야지. 그럼 폭은 4m고 접해 있는 길이는 2m 이상은 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지는 4m 폭 도로에 2m 이상은 접해줘야 한다. 시작. 대지는 4m 폭 도로에 몇 m? 2m 이상은 접해져 있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일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는 일단은 원칙만 기억합시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 문제 나올 때 4m가 나오면 다 속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폭이 4m고 접하는 길이는 2m예요. Understand? 됐죠? 그것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문제 물어볼 때 접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완화책에 있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봐봐.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여기서 D라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려면 사실은 허가 안 내줍니다. 이게 C대지가 공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로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공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장비가 필요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못 내주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해져 있다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그럼 뭐가 된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다. 농지법상 농막, 원두막 같은 거 건축은 접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돈밭되게 뛰댕기면 되고 또 왔다 갔다 지장이 없으니까. 이해 가셨죠? 강화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한다면, 시작.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한다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라. 시작.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한다면 뭐하죠?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정과 관련된 부분일 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도 있다. 뭐라고요?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뭐죠? 이해관계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통로로 조례가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인 동의 없다 하더라도 도로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폐지 변경이면 꼭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폐지 변경이면 공적인 물건이 쭉 줄거나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다? 줄거나 바뀌면 공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꼭 어렵게 해서 이해관계인 동의를 필수로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도로를 폐지 변경하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할 수 있다? 안 돼요. 지정일 때만 그런 거지. 그렇죠? 쉬었다.